남자친구분이랑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남자친구분께서 결혼 정년기에 들어간 나이인가 싶어서 여쭤본 건데 27이라고 하셔서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입니다. 왜냐면 보통 남자가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고 결혼을 생각하는 상대가 생겼는데 이 사람한테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확신을 주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확신을 주지 않으면 보통 이 사람은 과감하게 상대방을 포기하거든요. 스스로가 결혼 정년기에 도착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요. 나랑 안 맞는 사람과 내가 억지로 붙들고 1년, 2년 흘러가다가 헤어지게 되면 이 사람과 관계가 끝이 나게 되면 그때는 결혼 상대를 찾는 게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통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남자는 맺고 끊음이 생각보다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두 분이 이 결혼에 대한 얘기가 좀 딥했을까요? 흔히들 저한테 사연을 들고 오셔서 저희는 결혼을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결혼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돌아오는 답을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랑 결혼을 하려면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서로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수입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터놓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뭐 어느 정도의 집을 구할 수 있고 이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몇 년 동안 같이 살면서 우리의 벌이들을 통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뭐 이런 구체적인 딥한 얘기들이 오고 가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여쭤보면 딥하진 않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계속 결혼하고 싶다고 본인 엄마랑 누나를 소개시켜줄 약속까지 잡고 전화통화도 시켜줬었는데 저는 아직 2달밖에 안 만나서 확고한 태도를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구체적이진 않았고요. 3, 4년 뒤에 하면 좋겠다 이 정도 대화만 오갔어요. 이 남자친구분께서 27살인데 보통 남자 나이 27살에 결혼을 생각할 만큼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사연자분이 보셨을 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보통 결혼하자는 얘기를 꺼내는 경우는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큰데 이 마음을 사랑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때 보통 사람은 우리 나중에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꺼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때 꺼내는 결혼에 대한 얘기는 진짜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싶을 만큼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 결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표현인 이유가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해놓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하나도 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 딱 요 정도로 추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진짜 결혼 정년기라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생겨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나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이것저것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연애는 여자가 원해서 시작하고 결혼은 남자가 추진해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남자는 내가 진짜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으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든 이 사람과의 결혼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한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처음에 여기 써주신 내용을 보면 저는 연락이 잘 안 되는 편인데 남자친구는 연락 집착이 너무 심했고 제가 회사에 가서 3시간 이상 연락이 안 되면 걱정이 된다고 회사 동료에게 인스타 DM으로 연락까지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막말을 하고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왜 지금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저는 좀 궁금해요.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우리 사연자분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터치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성격인 것 같고 거기다 상대방은 우리 사연자분과 정반대로 내 여자친구가 뭘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되는 것 같은 사람인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이 이 사람한테 이별 통보를 했다면 이 사람과 다시 만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을 거거든요. 다시 만났을 때 감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사람과의 재회를 고민하고 계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회사 사람한테 연락하는 게 정말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헤어지고 다시는 안 봤을 텐데 얘는 이상하게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돼요.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너무
너무 궁금해하고 그냥 이 사람의 일상 자체가 나로 돌아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연애를 혹시 처음 하시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20살 때는 원래 연락을 자주 하고 집착하는 성격이었는데 그런 일로 몇 번 차인으로 2-3시간에 한 번 답장하고 남자를 방치하는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으로 느끼지 않거든요. 우리 사연자분은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고 헤어지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했던 행동들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그랬던 거구나 라고 느끼시는 걸 보고 아마 앞에 내가 좋아하는 연애를 해본 적은 많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연애는 그렇게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근데 이런 애를 만나니까 숨막히고 힘들면서도 뭔가 마음속에 공허함이 채워지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분도 지금 나이가 30이시잖아요. 여자분이시고 그러면 결혼 정년기에 들어왔잖아요. 만약에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고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면 결혼은 지금 이런 사람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면 보통 결혼은 불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속에 공허함이 채워지는 기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관계를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함으로써 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 부분에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연애를 하는 거고 결혼까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우리 사연자분은 이 사람과 만남으로써 내가 느끼는 결핍이나 어떠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은 이런 사람과 연애를 해야 내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결핍이나 공허함이나 이런 것들이 채워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면 연애는 내 마음대로 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감에 있어서 어딘가가 텅텅 비어버린 느낌은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사연자분이 추구하시는 그 방법의 연애를 하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내 위주의 연애라서 연애는 편할지 몰라도 이 사람이 내 위주의 연애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내 결핍이나 비워져 있는 어떤 무언가가 채워지기는 힘들어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는 온전히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하는 행동들이나 표현들을 내가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차단시키고 나는 이런 연애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연애 스타일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거야.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면 항상 우리 사연자분의 이렇게 텅텅 비어버린 부분은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싶어도 못 채워요. 애초에 내가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우리 사연자분에 대한 마음이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렇게 틀어진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은 우리 사연자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우리 사연자분을 궁금해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은 이 사람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연자분이 본인을 귀찮아한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두 분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 사람도 분명히 우리 사연자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미련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사연자분이 앞에 했던 행동이 있다 보니까 다시 연애를 시작하는데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사연자분이 뭘 해야 되냐면 계속 이 사람을 궁금해해야 돼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밥 먹었어? 뭐 하고 있어? 퇴근했어? 집에 잘 도착했고?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 사연자분 이 사람이랑 연애할 때 이런 거 해줬어요? 연락하는 것들을 귀찮아 하시는 분이고 연락 텀이 2-3시간에 한 번이면 상대방이 나를 궁금해했을 때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해소를 잘 안 시켜줬을 것 같은데 네, 사랑한다고 해도 좋아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빈말을 못해서 연애에 고자라서 결혼하자고 해도 대답 안 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으시면 이 사람을 조금 궁금해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사연자분이랑 상대방분이 생각하는 연애를 할 때 이 기본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본의 기준은 내가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물어보고 확인을 받는 과정, 이게 이 사람은 연애를 할 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 사연자분은 서로가 각자의 시간을 존중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랑 곧 죽어도 만나셔야 되면 우리 사연자분이 생각하시는 이 기본들을 바꿔야 돼요. 어찌됐건 두 분이 연애한 기간이 2달밖에 안 되잖아요. 이 2달 동안 상대방이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우리 사연자분한테 최선을 다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도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최소 2달은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우리 사연자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 2주, 3주, 한 달 만에도 두 분이 다시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노력한 기간이 2달이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도 최소한 2달 정도는 노력을 해줘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사연을 쭉 읽으면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두 분의 연애 가치관이 많이 달라요.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사연자분이 이분과 연애를 한다고 하면 지금 원래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과 반대인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평생을 오른손잡이로 젓가락질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해도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라서 이걸 적응하기까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연자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놓은 이유가 이 사람이 나한테 보이는 관심들이 너무 과하다, 집착처럼 느껴져서였다잖아요. 이 사람과 다시 만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은 또 직장 동료한테 DM을 보내서 우리 사연자분이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분이 다시 만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조율을 필요는 하겠지만 우리 사연자분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서 이 사람과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럼 내일 아침에도 연락이 오든 안 오든 먼저 연락을 하면 될까요? 저는 집착하는 것처럼 느낄까봐 걱정되거든요. 집착처럼 안 느끼게끔 적당히 연락하면 돼요.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계속 물어보시고 내가 뭘 했는지는 말을 안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우리 사연자분께서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계속 궁금해하면 상대방도 느낄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생겼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졌고 나랑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상대방을 궁금해하기만 하잖아요. 이 상대방이 우리 사연자분을 궁금해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너는 뭐 하고 있어? 너는 밥 먹었어?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순간 두 분은 재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상대방은 우리 사연자분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지 지켜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마음에 대해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우리 사연자분이 본인을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만 계속 지켜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우리 사연자분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하면 이 사람도 우리 사연자분에 대해서 조금씩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본인이 뭘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이 물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 사람을 계속 궁금해하면서 내가 뭘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궁금해하는 만큼 반대로 이 사람도 나를 궁금해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타이밍이 참 안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이밍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사연자분이 최대한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연애를 할 때 분명히 우리 사연자분이 그렇게 하지 마라, 불편하다, 집착처럼 느껴진다, 나는 그런 연애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은 우리 사연자분한테 본인이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표현했고 우리 사연자분을 궁금해했던 것처럼 우리 사연자분도 그 사람이 나를 밀어낸다고 해서 그걸 멈추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계속 이 사람을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분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이해가 쉬울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까지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너랑 2달을 만나면서 네가 싫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너한테 밀어붙였는데 내가 네랑 똑같이 나왔을 때 네가 과연 네 마음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나 보자. 분명히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이 포기를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2달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있잖아요. 쉽게 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변화를 인식시켜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운동을 해서 몸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운동을 해서 몸을 바꾸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반년, 1년은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니 진짜 살 많이 뺐네, 니 진짜 몸 좋아졌네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겨우 1, 2주? 나한테 잘한다고 해서 확신이 들겠냐 이거지. 나랑 2달을 만날 때 이런 모습을 전혀 안 보여줬던 사람인데 나랑 헤어지고 나서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건 맞는데 과연 이 사람이 나랑 사귀어도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이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사연자분 입장에서 때로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어떻게든 잘해보기 위해서 계속 이 사람을 궁금해하고 신경을 쓰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면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무시받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상대방 또한 이런 것들을 다 겪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역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섭섭한 상황들이 와도 이런 것들을 잘 참아내시고 최대한 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헤아려 보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쪽은 최대한 배제를 시켜놓고 일단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끌고 가봅시다. 뭐 이 사람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내가 한 달 정도 노력을 해보고 그 뒤에 다시 생각해봐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최대한 나쁜 결과는 배제를 시키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만나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봐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유형 중에 내가 어떤 게 더 잘 맞는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원래 연애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서로가 짊어지고 있는 힘듦을 들어주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사연자분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아쉬워하시고 한 번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사연자분은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보통 어느 정도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자체가 망가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일상이 망가져 있는 경우도 있고 평범한 사람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이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남이었을 때 서로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꼈는지를 잘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이때로 돌아가야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쯤은 돌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대부분 망가지신 상태를 꽤나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이 사람은 내가 망가지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보고 어떤 문제 때문에 나와의 이별을 결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모습보다 더 망가져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절대 나랑 재회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망가지지 않고 예쁜 모습을 오래오랫동안 유지했으면 좋겠네요.